자이언츠 팬 여러분,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11월 1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우리의 아픔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12대 1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보이십니까? 12대 1, 이건 야구 경기 스코어가 아닙니다. 이건 학살입니다. 2년 연속 가을리그 결승전, 2년 연속 같은 상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를 1년 내내 괴롭혀온 그 라이벌 NC 다이노스와의 재대결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0뒤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추재현과 김민석이 4안타씩 터뜨리며 NC를 무릎 꿇렸던 그날을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아니, 역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참담한 패배 속에서도 믿기 어려운 역설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팀에서 2명의 선수가 개인 시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타자상과 감투상 2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트로피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2-1로 무너진 팀의 개인 시상이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뼈아픈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NC의 주역들은 고등학생과 대학교 갓 졸업한 신인들이었습니다. 18살 고준휘, 그리고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지명된 신재인, 이 2명의 신인이 무려 7안타를 합작하며 우리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특히 신재인은 6타수 5안타입니다. 6타수 5안타요, 여러분. 결승전에서 한 명의 신인이 우리 투수진 전체를 농락한 겁니다. 지금부터 이 참담한 패배를 낱낱이 복귀하겠습니다. 아프겠지만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영상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심경을 토로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아픔을 견뎌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그날의 악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월 2일 오후 3시, 울산 문수야구장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작년 12대승의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2연패를 노리는 롯데 자이언츠의 위엄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1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선발 투수는 정성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선은 박찬형, 이태경, 손호영, 김동현, 조세진, 조민영, 이주찬, 손성빈, 김세민, 우리의 최강 라인업이었습니다. NC의 선발은 원종혜였습니다. 그리고 타선의 핵심은 홍종표, 고준휘, 신재인으로 이어지는 상위 타선이었습니다. 1회 초, 우리는 무기력하게 3자 범퇴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1회 말 홍종표의 좌전 안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고준휘가 볼넷으로 출루하며 무사 1, 2루, 그리고 3번 타자 신재인이 우전 적시타를 날렸습니다. 연계의 7일,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무사 1, 3루 상황에서 3번 타자 오영수가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2타점 0-3으로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롯데는 급하게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명규가 볼넷으로 출루한 후 김범준이 중전 적시타를 날렸습니다. 영서의사 김명규는 3루까지 향하다 태그 아웃됐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2사 1루 상황에서 신민우의 유격수 내야 안타, 김세훈의 우전 안타로 2사 만루가 됐고 타자의 순환 홍종표가 다시 등장해 좌전 2타점 적시타를 날렸습니다. 1회 말이 끝났을 때 스코어는 0-6이었습니다. 단 1이닝 게 6점을 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결승전에서 디펜딩 챔피언이 1회에 6점을 내주다니요? 2회와 3회,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3회 초, 겨우 한 점을 따라갔습니다. 이주찬의 우전 안타, 손성빈의 우전 안타로 무사 2, 3루 찬스를 만들었고 김세민의 유격수 땅볼로
1점을 뽑아냈습니다. 1-2-1종. 하지만 이게 끝이었습니다. NC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회 말 1사 후 신재인의 우전 안타로 시작됐습니다. 오영수의 2루수 땅 볼 때 2루 송구 실책이 나왔고 오장안의 내야 안타로 1사 만루, 그리고 김명규의 밀어내기 볼넷, 김범준의 밀어내기 사구로 2점을 더 내줬습니다. 1-8, 6회에는 신민우의 적시타로 또 1점, 1-9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7회에 확인 사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7회 말 고준휘의 2루타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신재인의 중전 적시타, 1-10, 김명규의 좌선성 2루타로 1-10인, 그리고 상대 투수 송재영의 폭투까지 나오며 1-12가 됐습니다. 경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니, 사실 1회 말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2. NC 다이노스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지난해에 이유10 패배를 설욕했고 2025 울산 KBO 4리그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상금 2천만 원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롯데는 2연패에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낙동강 라이벌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발 정성종을 비롯해 무려 10명의 투수가 등판했습니다. 10명이요, 여러분. 하지만 그 누구도 NC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NC의 선발 원종혜는 6이닝 3피안타 4탈 3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우리 타자들을 완전히 요리했습니다. 그는 마운드 위에서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타선에서는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지명된 신인 신재인이 6타수 5안타를 터뜨렸습니다. 6타수 5안타요. 결승전에서 한 명의 신인이 이런 폭발적인 타격을 보여준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1번 타자 홍종표도 멀티히트로 밥상을 완벽하게 차렸고, 이번 대회 NC 최고의 스타 고준희도 4타수 2안타 1볼넷으로 활약했습니다. 여러분, 이 패배가 얼마나 뼈아픈지 아십니까? 단순히 졌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짓밟혔습니다. 1년 전 우리가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복수한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1년 전 우리는 12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12일입니다. 점수 차이로 보면 그들의 복수가 더 완벽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심경을 들려주세요. 이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슬픈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이 슬플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상을 받는데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12월 1일 2025 울산 KBO 4리그 시상식. 롯데 자이언츠에서 2명의 선수가 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김동현입니다. 그는 대회 최우수 타자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현도훈입니다. 그는 감투상을 받았습니다. 2개의 트로피, 2개의 영예. 하지만 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들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팀은 12-1로 무너졌으니까요. 김동현, 올해 프로에 입단한 21살의 외야수입니다. 그는 이번 4리그 조별 예선에서 타율 0.419, 6홈런, 23타점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퓨처스리그 첫 시즌부터 타격 상위권에 올랐던 그의 재능이 4리그에서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의 타격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6홈런이요. 여러분, 교육리그 성격의 대회에서 한 선수가 6개의 홈런을 때려낸 겁니다. 그의 배트는 마치 마법의 지팡이 같았습니다. 타율 0.5, 거의 절반에 가까운 타율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안타를 칠 것 같은 위압감, 그게 바로 김동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최우수 타자상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승전에서는 어땠습니까? 지명타자로 출전한 김동현은 침묵했습니다. 팀이 단 1점밖에 얻지 못한 그날, 그의 배트도 조용했습니다.
현도우는 감투상을 받았습니다. 감투상은 투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연계 중 하나입니다.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가장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준 투수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현도우는 이번 대회 내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선발로, 때로는 릴리프로, 그는 어디서든 팀이 필요로 할 때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특히 준결승전 호주 멜버른 에이시스와의 경기에서 그는 선발로 나섰습니다. 위태로운 경기였지만 현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팀은 1-0으로 승리했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전 그날 마운드에는 현도운이 없었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팀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무려 10명의 투수가 등판했지만 그 누구도 NC 타선을 막지 못했습니다. 감투상을 받은 투수가 결승전에서는 공을 한 개도 던지지 못한 채 팀이 무너지는 걸 봐야 했다는 게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트로피를 받는 순간 김동현과 현도우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결승전에서 내가 더 나섰어야 했는데, 이 트로피가 무슨 의미가 있나? 아마도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개인의 영광과 팀의 참패,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순간의 씁쓸함을 우리는 11월 1일 그날 목격했습니다. 야구는 개인 스포츠가 아닙니다. 아무리 한 선수가 뛰어나도 팀이 이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김동현이 6홈런을 쳤어도 현도운이 감투상을 받아도 결승전에서 12-1로 무너진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희망도 봅니다. 김동현의 폭발적인 타격은 내년 시즌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21살의 나이에 이런 활약을 보여줬다면 1군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겁니다. 현도운의 감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안정감 있는 투구는 내년 시즌 롯데 투수진의 든든한 한 축이 될 겁니다. 결승전의 패배는 뼈 아프지만 이 두 선수의 성장은 분명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이 진 상황에서 받는 개인 시상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우리를 무너뜨린 신인 듀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8살과 신인 1라운더. 이 두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미래, 가능성, 기대? 맞습니다. 하지만 11월 1일 우리는 그 단어들에 또 다른 의미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바로 공포입니다. 고준희와 신재인, NC 타이노스의 신인 듀오가 결승전에서 보여준 활약은 가히 경이로웠습니다.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악몽이었습니다. 먼저 고준희입니다. 그는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18살입니다. 전국체전이 끝나고 10월 21일부터 합류했는데 조별리그에서 타율 연전 7구를 기록했습니다. 27타수 14안타요, 여러분. 준결승 LG전에서도 4타수 3안타 2타점으로 대활약했고 결승전에서도 4타수 2안타 1볼넷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7회 확인 사살 장면에서 터트린 2루타는 우리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18살입니다. 여러분, 18살이라는 나이를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의 또래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수능을 치르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고준희는 프로 무대에서 어른들을 상대로 타율 5할대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재인, 2026 시즌 신인으로 올해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지명된 초특급 유망주입니다. NC가 그에게 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드래프트 순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아니,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신재인은 6타수 5안타를 터뜨렸습니다. 6타수 5안타요.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기록인지 아십니까? 결승전에서 그것도 신인이 한 경기에서 5안타를 때려낸 겁니다. 1회 말 NC의 비기닝, 그 시작은 신재인의 우전 적시타였습니다. 4회 말 추가점, 역시 신재인의 우전 안타로 시작됐습니다. 7회 말 확인 사살,
신재인의 중전 적시타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경기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신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배트는 마치 우리의 심장을 겨냥한 칼처럼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고준휘 2안타, 신재인 5안타, 합쳐서 7안타입니다. NC의 전체 안타가 몇 개였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두 신인만으로도 경기를 지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유를 아십니까? 이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고준휘는 18살입니다. 앞으로 10년, 아니 15년을 더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년 성장할 겁니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23살이 되면, 28살이 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신재인은 1라운드 2순위입니다. NC가 미래를 걸고 뽑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는 첫 무대에서 완벽한 데뷔를 했습니다. 6타수 5안타로 롯데를 박살낸 이 경험은 그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줄 겁니다. 낙동강 라이벌 롯데와 NC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맞붙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 두 신인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21살 김동현이 있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 타자상을 받았고 6홈런 23타점으로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분명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하지만 NC에는 고준휘와 신재인이 있습니다. 2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승전에서 우리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1월 1일의 12일 참패는 단순한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NC의 신인 듀오가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지 그날 우리는 미리 맛봤습니다. 여러분, 롯데 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폴 리그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2연패에 실패했고 12-1이라는 치욕적인 스코어로 무너졌습니다. 개인 시상으로 김동현과 현도훈이 트로피를 받았지만 그 트로피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2026 시즌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동현의 폭발적인 타격을 1군에서도 이어가도록 준비해야 하고 현도훈의 안정감 있는 투구를 더욱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NC의 신인 듀오를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준휘와 신재인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11월 1일의 패배는 뼈아픕니다. 하지만 이 패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경험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 롯데가 2026 시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NC를 이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김태형 감독의 2026 시즌 계약 이야기와 박찬호 FA 시장 분석을 다뤄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롯데가 박찬호를 영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이언츠 팬 여러분,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